봐야 되는 섹터에 꼭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수요 올라가면서 LNG 운반선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건조 능력 그리고 수주량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중요한데 요즘 확실히 시장에서 보는 건 국내 로보틱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더 빠른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의 핵심 자산입니다. 젠슨한 씨의 방안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좀 컸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같이 수급 동조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의 영향도 있는데 사실 주말 이후에 뭐 젠슨한 CEO가 이제 월요일 기점에서 회동을 좀 하면서 구체적인 이 협력 성과들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 반영이 좀 더뎠습니다. 네. 거의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출국하고 나서 더 빠졌으니까 이걸 또 세로눈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궁색한 것이죠. 수익 지표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6월 기준에서 보면 한 19.9%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시장 대비 그죠? 더 네. 빠진 거예요. 네. 현대오토에버는 29.8, 현대모비스가 29.5, 현대위아 23%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의 빠짐은 아니었거든요. 60만 원대를 좀 깨고 있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엔비디아와 이제 로봇 사업 부분에 대한 협력 성과가 좀 미비했나. 그러니까 이걸 좀 복귀해서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도 없었지만 이걸 안 좋게 볼 만한 이슈도 그렇죠. 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 수급에 되돌려지는 과정들이 시장이 지금 다소 이제 과한 집중들 그리고 여기다 이란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다 보니까 로보틱스 중심의 성장주 밸류 부담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외인 중심의 투매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이 회동에 대한 내용들 보면 사실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이지만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고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새만금 AI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협력이라는 것들은 좀 빠졌죠. 단순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만 부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보진 않고 초기의 성과 부분은 근데 사실 뭐 현대차와 회동이 이번에 처음이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네. 꾸준하게 실무단에서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부분에 대한 협력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는데 주가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네. 국내 로보틱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더 빠른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월 20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풋옵션 마감 기한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도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간에서는 이번에 IPO 일정들이 구체화될 수는 없다. 일정상.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실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분 구조의 재편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해당된 지분을 제3의 투자자 내지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인수하는 구조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저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밸류 가치도 좀 좋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시장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네. 훈련센터 알맥이에요. 이게 2분기 말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 안에 이제 이 준공이 좀 되고요. 8월 달에 이제 운영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틀라스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 작업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대 이제 메타플랜트 안에서 로봇이 어떤 반경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하고 해당된 기술에 대한 어떤 연마 내지는 이제 고도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좀 단순하게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했냐면 로봇의 훈련 데이터 수집 그리고 학습, 검증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안에서 이제 투입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겠지만 이 데이터는 오히려 로봇의 OS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 뭐 비슷한 기업으로 보면 스케일 AI의 메타가 지분 49%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만약에 뭐 소프트뱅크가 지분 해지를 한다. 그렇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맥은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되는 로보틱스의 어떤 사업 가치가 엔비디아랑 이제 구글의 어떤 확장 가치를 보면 로봇의 OS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부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자체적으로 이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이 부분을 실제 테스트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로봇 OS의 기술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의 최대 강점 부분들이 저는 가치 반영이 좀 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건 네. 알겠지만 네. 우리가 추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순이익 지표랑 연동해서 봤을 때 막대한 돈을 언제 벌 것인가라는 것쯤에 아직은 좀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봇을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현재는 그리고 한간에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로봇을 지금 막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대도 못 만든다. 뭐 이런 뭐 캐파가 아직은 안 된다. 그렇죠. 악재성. 음.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해서 부품의 내재화까지 다 언제 다 이룰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시장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뚝딱 만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가장 큰 혜택이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구동 모듈이라는 모터와 좀 결합되고 있는 각각 이제 개별 관절이라든가 연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집약도가 현대차 그룹에는 그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때 저는 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하반기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아메리카 로보틱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당되는 법인은 2분기에 설립을 한다. 근데 이 법인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좀 해본다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 35만 개에 대한 양산 시설을 구축한다는데 이 부분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아메리카 로보틱스 법인 안에서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대량 양산 시설, 구동 모듈에 관련된 턴키 조합 이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훈련 센터 이제 알맥, 아메리카 로보틱스 같은 세 가지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이 점진적인 밸류 상향을 좀 일어난다면 지분에 대한 단순 보유 가치를 평가해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 충분한 멀티플을 좀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세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IPO를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현대차의 외형 확장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는 높다라고 좀 보십니다. 사실 뭐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해서 다시금 자동차 하나 만들던 20만 원대 초반까지 회귀한다면 이건 시장의 구조가 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들도 좀 사랑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대차의 이 내재적인 가치가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맞지만 로보틱스의 사업 전략이라든가 구체화된 일정들이 바뀐 것은 없다.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좀 정상화가 좀 되고 해당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정상적으로 좀 반영된다면 그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분명 가치 반영 좀 이룰 수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억울한 섹터가 너무 많죠. 모멘텀이 나와도 그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는 섹터가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최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많은 외사 쪽에서도 우리나라 만 이상을 외치는데 봐야 되는 섹터에 꼭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산주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방산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 빅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조선은 긍정적인 시각도 많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주가를 못 받아갈까 소외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조선 억울한 섹터 쪽 조선을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전쟁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신 부분이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해운이라던가 조선 시장도 시장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에너지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수요 올라가면서 LNG 운반선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죠. 뭐 대한조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갈 정도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예전에 저는 제가 조선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조선 관련돼서 건조 능력 그리고 수주량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중요한데 요즘 확실히 또 시장에서 보는 건 안보랑 친환경 선박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AI 디지털 관련돼서 얼마나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서 새로운 수주에 대한 일거리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냈고 여기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쟁은 터질 수 있다는 시장에 이런 심리들이 생기면서 VLCC 그리고 초대형 그 석화 관련된 석유가스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라든지 탱커 계열의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기 전에 우리가 2027년 6년 LNG 운반 프로젝트 관련돼서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었고 LNG 수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가운데 뭐 이번에 홍해 관련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야기가 계속되고 그러면 공급처 다변화가 나타날 건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낙스 컨트롤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네. 선주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데요. 자동차 기업의 그 임원들이 모여서 네. 그 조선 회사 각각의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네. 했는데 HD 현대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AI를 접목해서 근데 자율운항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배가 바다 위에 떠서 오랫동안 있었을 때 인력에 대해서 피로도도 느껴질 수 있고 이거를 AI가 자율운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주사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척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게 그냥 청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로 이미 이어지고 있고 HD현대는 우리는 이 솔루션으로 뭔가 차별화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힘센 엔진 관련돼서 AI 엔진, 이제 전력에 대한 키워드도 갖고 가는 회사다라고 피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은 FLNG 네, FLNG 쪽으로 왜냐하면 FLNG가 수주가 한번 나오면 최근 수주가 있었는데 보통 규모가 3조, 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탄탄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FLNG는 삼성중공업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FLNG 그리고 LNG 밸류체인 강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부유식 데이터 센터 요즘 새로운 먹거리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강자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오션은 VLCC 그리고 LNG 운반선 쪽인데 뭐 MRO 쪽에서도 사실 뭐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구축해 놨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나오션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 쪽으로 실적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캐나다 잠수함 60조 이것도 여전히 일정과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 역배열의 상태가 되어 그러게요. 있는데 결국 대장이 잘 버텨주고 가줘야지 그 안에 밸류체인 기업들은 결국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반도체 쪽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기자재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 실적 발표됐을 때도 괜찮았는데 매력도를 시장은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는 그 어떤 섹터도 자꾸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선 기자재 쪽보다는 확실히 강하다. 근데 돈을 잘 버는 기업들, 특히 피팅 밸브라든지 본행제 쪽, 뭐 동성 파인텍이라든지 한국 카본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돌려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의 친환경 선박 쪽으로도 위협을 한다, LNG 쪽으로도 위협한다 이야기는 있는데 중국이 저가형 수주를 좀 앞세워서 워낙 수주 그 양으로 봤을 때는 좀 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도크가 다 찼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 도크가 우리나라는 필리핀 쪽이라던가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은 좀 힘들다라는 뭐 중국 쪽의 이런 민감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건조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준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쉬는 동안 우리가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차분히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